여러분은 전투기 중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F-22, F-35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름은 몰라도 생김새는 한 번쯤 보았을 의외로 막강한 지상 공격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름은 A-10입니다. A-10은 썬더볼트 혹은 워스호그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수십 년간 전투작전에서 큰 성과를 가져온 가장 전설적인 비행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미국 공군은 A-10을 완전히 폐기하고 대신 차세대 국방 프로그램을 위해 5조 600억 원에 해당하는 37억 달러와 그 외 5억 달러를 추가로 절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A-10은 명이 길게도 새로운 F-35를 위한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2023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또 미래를 대비하여 많은 업그레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기능들이 A-10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는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베트남 전투가 계속 길어짐에 따라 미군은 지상 공격용 비행기가 절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새로운 공격용 헬리콥터 개발했습니다. H-1 코브라로 시작하여 몇 년 후에는 H-64 아파치를 완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미군군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프로펠러 기반의 공격기는 부적합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가 절실했습니다. 이때 여러 출품된 기종 중에서 A-10이 선택되게 된 것입니다. A-10은 디자인이 독특합니다. 큰 날개 면적과 종횡비는 모두 조종사에게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420마일의 저속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A-10은 탱크 킬러로 어느 비행기도 하지 못하는 초저공비행, 지상 공격용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다른 제트 엔진 비행기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A-10은 내부 연료 탱크 용량이 10,000갤런으로 800마일의 비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연료셀은 내부와 외부의 폭발 방지 폼으로 보호되어 스스로 치유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기 대부분은 연료 탱크가 공격당해 격추되는데 A-10은 화염을 막아내는 특수 물질을 사용했고 2개의 연료 탱크를 완전히 분리 설치하여 생존율을 향상시켰습니다. A-10은 매우 저렴한 유지비, 4배 가까이 빠른 정비 시간, F-16보다 우수한 시뮬레이션 훈련 비교 등으로 2035년까지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날로그 방식의 기계장치를 모두 디지털로 교체했습니다. A-10은 GBU 39 소직경 폭탄과 MFCD 정밀 공격 능력을 향상시킬 새로운 고해상도 다목적 칼라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11.6인치로 F-16과 같은 콕핏입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주요 조작 버튼을 조종관 조이스틱에 장착해서 조종사가 간단히 한 손으로 많은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젠 데이터 링크를 통해 지상 그리고 편대와 실시간 정보 교류도 가능합니다. 생존율을 높이는 대공무기 경보 시스템 그리고 조종사는 HMCS 헬멧을 쓰고 통합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또한 A-10은 정밀 유도 무기로 여러 타겟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번의 버튼 누름으로 6개의 무기를 드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조종사가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여러 대상에 대한 무기 공격도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A-10 조종사는 500파운드급 GBU 38 혹은 54 또는 2000파운드급 W31 Joint Direct Attack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DA-EM 같은 GPS 유도 방식의 미사일도 탑재합니다. 그리고 항공기는 모든 목표물에 대한 단일 루프에서 공격 가능한지 조종사에게 알려줍니다. 전체 무장은 7.26톤 정도로 사거리 약 22km인 AGM-65 매버릭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공격용 헬기가 자랑하는 헬파이어 미사일 탄두 중량은 9kg으로 적탱크를 파괴할 수 있는데 이 미사일 탄두는 자그만치 57kg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상 공격용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것도 제트 엔진을 기체 위에 각각 분리하고 비행 날개와 닿지 않게 하여 더 많은 무기를 날개에 달게 하였으며 분리된 제트 엔진 설계 때문에 피격 시에도 생존율을 높입니다. A-10은 공중전에서도 AIM-9 사이드윈더 미사일 한 쌍을 사용합니다. AIM-9은 22마일 사거리를 가진 적외선 유도 무기로 공대공 전투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A-10은 주로 지상 지원에 최적화되어 공중 전투에는 열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10은 기동성, 내구성 그리고 강력한 무장으로 인해 다른 항공기와의 모의 개전에서 끈질긴 상대로 증명되었습니다. 실제 1990년 8월 걸프전쟁에서 144대가 배치되었었고 세계연합 공군력의 17%에 가까운 출격을 담당하여 어마어마한 전과를 이루었습니다.
A10은 냉전시대 때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투입해야 해서 짧은 이착륙에 최적화하고 착륙 장비는 저압 타이어를 사용하여 고속도로 혹은 거친 비표준 표면에서 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전투기는 엔진이 맨 꽁무니에 위치해 있는데 A10은 비행기 동체 위에 올려 아스필트가 아닌 극한 조건의 응급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완전 무장 시 최대 1210m, 경무장 시 305m 정도의 활주로만 있으면 이륙이 가능합니다. A10의 하이라이트인 가장 흥미로운 것은 조종사에 대한 방어 체제로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티타늄 욕조라고 부릅니다. 비행기의 외피는 어떤 손상이 있어도 강화된 기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였습니다. 조종실과 비행 제어 기능을 모두 보호합니다. 이 티타늄 장갑 캡슐은 23mm, 57mm 포탄을 맞아도 생존합니다. A10은 자동화포 중 하나인 GAU-8A 30mm 어벤저 총열이 비행기 맨 앞에 뻗어나와 있습니다. 비행기의 착륙 시 앞쪽 착륙 장치는 후륜의 몸통과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하나 옆쪽으로 위치를 배치하여 어떤 항공기에도 없는 가장 무겁고 거대한 이 무기를 수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총의 무게만 비행기 전체 무게의 약 16%를 차지합니다. 총알은 또 맥주병 정도의 크기입니다. 초당 35발에서 70발까지 발사하는 데 비중이 높고 단단한 열화우라늄탄이 순식간에 140발 정도 집중 공격됩니다. 여전히 최신 공중 방어 시스템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게 하지만 A10은 무거운 장갑, 지속력, 낮은 속도, 민첩성 및 엄청난 화력의 조합으로 여전히 지상 적들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A10은 가까운 미래에도 여전히 사용될 것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에 A10이 있으면 유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크고 작은 산이 많은 대한민국은 A10이 접근성이 좋아 적의 탱크는 물론 평화를 짓밟으려는 적군에게 열우라늄탄은 지옥이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